안녕하세요. 생산자 관점의 미디어 윤리 교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에서 나왔는데요. 서울시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는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돕는 청소년 기관입니다. 서울시에 권역별로 6개의 센터가 있고요. 스스로 의지와 동기를 갖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청소년이 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라는 의미로 아유일 센터라고 줄여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속한 강북 아유일 센터는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상담도 해주고요. 또 인터넷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돕는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요. 체험을 통한 다양한 대안 활동이나 건전 문화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싶어요, 아니면 도움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희 기관에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2시간 동안 미디어 윤리, 특히 생산자 관점의 미디어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미디어 윤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바른 제작자 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상 제작 시 주의해야 되는 유의사항.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는 콘텐츠 제작 시에 이건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까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사진을 한 장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 사진에 대한 느낌도 좋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어떤 친구들은 그냥 사람이 있어요. 꽃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어디 숲에 왔나 봐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흑백 사진이라 요즘처럼 갬성갬성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본 것들 말고 이 사진에 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원본 사진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놀라셨죠? 사실 이 사진은 어느 들판에서 꽃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도 아니었고요. 갬성갬성 어느 카페에 들려있는 사진도 아닙니다. 이렇게 총풀이 앞에 있는 저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또 한 장의 사진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보이나요? 저희가 방금 전 첫 번째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보게 되죠.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 사진은 어떤 사진 아니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어떤 친구는 패션쇼 하는 것 같아요. 남자인데 저런 랩스커트를 입고 있으니까, 아니면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기분 좋게 어디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앞에 사진 보신 거요? 또 사진을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각도로 보시기도 하셨는데, 함께 볼까요? 네, 이 사진 또한, 네,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이 잡혀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저 촛불이 앞에서 저 사람이 과연 즐거웠을까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네, 아들아 너는 잘 숨어 있어라. 우리 숨바꼭질이다. 아빠는 괜찮다.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 사람은 패션쇼도 아니었고 진짜 즐거운 모습도 아니죠. 네, 우리가 이런 미디어 속에서 보이는 사진, 이미지, 이런 저작물들이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내가 만드는 저작물이 원래 하는 의도나 본질과 다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낚시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자로서 미디어 윤리를 아시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힘들이 필요해서 잠깐 오프닝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럼 미디어 윤리가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저희가 왜 꼭 배워야 하나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우리는 지금 컴퓨터와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고 친구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화합니다. 인터넷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알아냅니다.
심심하면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으로 원하는 것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기술의 발전,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네, 미디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편리해지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양면성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윤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주시면 됩니다. 대답해 볼게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너무 쉬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 적이 있으시면 적으시고요. SNS에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릴 때 전체 공개를 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시면 적어주세요. SNS에서 모르는 사람이 친구 신청을 하면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시면 적어주세요. 온라인 모임방에 초대되어 들어갈 때 나의 생일, 전화번호, 성별, 학교명 등을 공개하시는 분들 적어주시고요. 익명으로 온라인에서 대화할 때 욕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한 적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에게 말로 상처를 입힌 적이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단체 대화방에서 한 명의 친구만 쏙 빼고 다른 대화방을 만들어 그 친구를 욕한 적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인터넷 뉴스에 악플을 달아본 적이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음원, 영상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친구의 SNS에 있는 사진을 캡처하여 다른 친구들과 돌려보며 놀린 적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친구가 다른 사람을 비웃고 욕하는 사진이나 글을 올렸을 때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시면 적어주세요. 자, 여기에 단 한 개 이상이라도 적은 숫자가 있다면 우리는 미디어 윤리를 꼭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하네요. 선생님, 스마트폰이 인터넷이잖아요. 한 번 이상은 당연히 접속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신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디어 윤리를 배우면 되죠. 미디어 윤리가 뭔데요? 바로 온라인 공간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질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완하고 모르는 사람의 친구 신청은 받지 않고 욕이나 비속어, 악플 등은 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왕따를 만들지 않으며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키는 것들을 미디어 윤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미디어 윤리는 다 소중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생산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과 초상권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작권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작권에 대해 알고 계신지 상식 퀴즈를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저작권은 어떤 제도일까요? 여기 가로 밑줄에 들어갈 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작권자는 무언가를 만든 사람이죠. 바로 그 저작물이에요. 저작물을 만든 사람, 그걸 우리는 저작자, 다른 이름으로 창작자라고 말하고요. 그 창작자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만든 저작물, 우리가 너무나 평상시에 저작권 이야기할 때 쉽게 떠올리는 게 음악인데요. 노래, 작사와 작곡에 대한 저작권. 내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노래를 어느 가수가 부르고 사람들이 부르면 저는 저작권료로 수입을 얻겠죠. 바로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저작 재산권이고요. 제가 이 저작물을 통해서 명예를 얻거나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게 저작 인격권입니다. 그래서 저작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바로 저작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외계인 춤이라는 특별한 춤으로 커버 댄스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물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동화책 제목을 각색한 영상으로 썸네일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동화책에 나온 그림, 사파를 활용한 책 속의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1, 2, 3. 여러분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건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손가락으로 짠!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3번 하셨나요? 정답은 1번과 3번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에서 작곡과 작사에 대한 저작권은 워낙 연예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K-팝에는 특히 그 노래에 맞는 특별한 춤들이 있는데요. 그 춤에 만든 안무가에게는 바로 안무에 대한 저작권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화의 글 내용, 그 바로 어문 저작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동화책에 딸린 새로 그린 사파, 이 또한 창작물로 인정받아서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 저작권이 어디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조금 개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OX 퀴즈로 여러분의 상식 퀴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찍은 연예인 사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인데요. 우리 가만히 앉아서만 들으면 이 온라인 수업이 매우 지루해요. 그래서 OX를 함께 하시면서 참여할 거예요. O면 머리 위로 O, X면 가슴 앞으로 X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내가 찍은 연예인 사진을 내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죠. 내가 연예인과 같이 사진 뿌이 하고 찍으면 보통 연예인들은 저 사람이 SNS에 올리겠구나. 내 사진, 연예인의 사진을 개인이 소장하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통념상 내 초상권이 침해됐어요 라고 고소고발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연예인을 만나서 저 팬이에요. 사진 찍어주세요. 뿌이 하고 찍어갖고 와서는 저희 가게에 딱 뒤에 마치 저희 가게에서 찍은 것처럼 배경을 넣고 걸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머, 이 집 맛집인가 봐. 저 연예인도 왔다 갔네. 라고 한다면 저는 상업적으로,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텔레비전에 소개된 식당을 찾아가서 먹방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이 촬영을 거부합니다. 이미 방송에 공개된 장소이고 내가 내 음식을 시켜서 내 돈을 내고 나 먹는 걸 찍는다고 하는데 이거 계속 촬영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이미 방송에 여러 차례 나왔던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의 권한은 그 식당 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 섭외에 대한 그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허락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ASMR 영상이 유행이라 다른 사람이 한 것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음악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사진이라던가 동화 같은 저작물의 형태가 아닌 그냥 ASMR이라는 아이디어만은 우리가 아직 저작물로 인정하진 않고요. 예능 프로그램에 달리는 사람 이런 프로들은 있죠. 네, 무모하게 도전하자 이런 프로그램 같은 컨텐츠는 거기에 포맷이 있잖아요. 컨티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스튜디오나 세트장이나 이런 구성이 다 비슷하다라고 하면 저작권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중국 방송국에 국제 소송을 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제. 내가 직접 연주한 음원을 유튜브 영상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만약에 내가 베토벤, 모차르트 같이 이미 만료된 저작물로 연주를 한다면 저작권의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최근 유행하는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지금 아이돌 가수의 음악을 내가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하신 건 여러분 본인이시기 때문에 실현, 음악을 연주하는 거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불하지 않지만 그 원곡에 대한 작사와 작곡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불해야 되죠.
아니면 저는 학생이고 이거 영리적인 거 아니에요. 저희 학교에서 이런 컨테스트가 있어서 이런 거 사용하려고 해요. 라고 한다면 그 가수나 작곡가, 작사가에게 이 곡을 이렇게 연주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받고 사용하셔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OX 퀴즈 풀어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졌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저작권이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인 차원에서 음악, 영화, 게임 등을 만든 사람들에게 창작물에 대해 사용 권리를 주는 것을 저작권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이익과 명예와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저작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저작물이 있느냐 하면 노래, 글, 사진, 그림, 동영상 뿐만 아니라 글씨체인 폰트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 저작권에 엄격하지 못해요. 특히 예전에 문제집 한 권 사서 복사해서 사용하고 악보 복사해서 사용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단톡방에 내가 음악 다운받았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함께 공유해서 올려요. 이렇게 저작권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은 음악은 여러분 혼자만 들을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명에게 함께 공유하는 것들은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줄 때 여러분의 권리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 언제까지 지켜줘야 되나요? 바로 보호기간인데요. 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은 그 저작자의 권리예요. 내가 한번 만들었으면 평생 내 거란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은 후에 70년까지.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까지 이전에 고전 음악처럼 그런 음악만 저희는 사용하나요? 저희 영상 찍으면 맨날 그런 클래식만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만료 저작물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만든 작곡이라도 작사, 음악, 모든 이런 컨텐츠라 할지라도 기증한 저작물들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아이돌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가수가 해병으로 군대를 갔다가 그곳에서 해군의 군가를 만들어서 해군에 기증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애국가 같은 경우도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는 그렇게 기증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공공 저작물이 있어요. 우리 교육부라던가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저작물을 만들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사이트는 제가 2교시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속이지 않아야 되고요. 어디서 가져온 자료인지 책, 이름, 지은이 이렇게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셔야 하고요. 특히 음악이나 영화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지 않고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습관들을 가지시는 게 우리가 저작권 권리를 지키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작권 하나를 끝냈을 뿐인데 여러분 벌써 지친 건 아니시죠? 자, 이제는 바로 초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데요. 이 친구가 컴퓨터로 사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죠. 자세히 보니까 저 몸 사진과 얼굴 사진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누군가의 프로필에 있는 사진을 가져다가 다른 몸 사진과 합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합성하는 거 초상권을 침해하기도 했고요. 저렇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갖다가 선정적이거나 음란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이나 사진으로 합성을 하는 경우 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기도 하고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초상권 침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저런 거를 내가 알게 됐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불쾌하죠. 뿐만 아니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에 합성돼서 이거를 그런 선정적인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다면 나 불안해요. 속상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요. 이런 여러 가지 2차 피해까지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소녀가 어딘가에 놀러 와서 뿌이 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보시면 소녀의 뒤에 배경으로 찍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준 행동이 있을까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그냥 초췌해요. 사진 찍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찍혔을 수도 있죠. 저 소녀가 자기의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SNS에 공개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누구나 볼 수 있다 보니까 퍼져 나갔다면 저 두 분은 나 여기 있는 거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알려졌다거나 우리 둘이 있는 거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알려졌다거나 이렇게 피해를 가질 수 있죠. 어, 자기는 예쁜 모습 찍었는데 나는 정말 이런 모습 찍히고 싶지 않아. 불쾌해. 나 불안해. 이 사진 누군가가 보고 너 거기 왜 갔어? 라고 물어봐서 나 걱정이야. 뭐 속상해.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 사실은 이 또한 초상권 침해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초상권. 우리가 두 장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어떤 것들이 초상권 침해인지 잠시 얘기했는데요.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 자신의 얼굴 또는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의 특징에 관한 그런 것들을 촬영하거나 그림으로 묘사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초상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냥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죠. 내 사진을 가지고 식당에 걸어 놓는다거나 병원에 before, after 막 이런 사진으로 사용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저작권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작권처럼 초상권은 법령으로 정해지진 않지만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초상권을 지키게 우리가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법이 헌법인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요. 이 말은 내 사진이 불법적으로 복제돼서 떠다니면서 내가 불안감을 가져요. 행복하지 않죠. 내 사진이 어떤 거에 합성이 돼서 내가 정말 굴욕감을 느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호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함께 사진을 찍겠다, 알고 찍었다 할지라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되어서 복사되거나 편집되거나 사용된다면 그 또한 초상권 침해로 우리가 권리를 지킬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제 초상권 침해된 것 같은데 저 이거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초상권 침해의 기준을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상을 제작하는 여러분들이 생산자로서 이 초상권 침해의 기준을 명확히 아셔야 타인의 얼굴 사진이나 몸 사진을 찍을 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기준은 첫 번째가 바로 식별 가능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제 마스크는 썼지만 저의 얼굴이나 목소리나 이런 실루엣으로 저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초상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거죠. 또 촬영된 사진이나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보여지거나 아까 합성해서 뭐 함부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복제되었던가 아니면 이렇게 제가 허락은 했지만 제 사진이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졌다면 초상권 침해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제일 중요한 연예인들 사진이 이렇게 많이 이용이 돼서 초상권 침해가 언론에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사례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내 사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에 사용이 되었어요. 요즘 청소년들 뭐 코로나 시국에 이러는데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어디에서 담배를 핀다, 술을 마신다, 아니면 폭력에 무리에 있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났는데 제가 우연히 그 앞에 지나가다가 제 사진이 찍혔어요. 아니면 저희 그냥 다른 사진, 딴 데서 놀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그 기사를 밑에다 썼어요. 그러면 저 불쾌하겠죠. 다른 사람한테 연락 올 거 아니에요. 너 그거 뭐야? 너 공원에 갔었니? 너 학교 폭력 일으켰니? 나 그런 거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 낙인 찍으면 어떡하지? 불안감, 불편함 이런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어요. 초상권 침해이니까. 또 거리의 사진을 찍을 때 사람들의 얼굴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담겨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초상권 침해이다, 침해 아니다라고 구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최근 들어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바닷가 사진도 나오고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에 길게 줄선 사람들의 사진도 찍혀서 기사에 나오는데요. 드론으로 찍어서 누가 누군지 식별 가능하지 않게 긴 줄에 나온 사진이라면 초상권 침해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사진이 구체적으로 딱 나와서 난지 알아볼 수 있다면 아무리 그게 뉴스 기사라 할지라도 초상권 침해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초상권에 대해 일반인들도 많이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자님들이 보통 모자이크 처리를 하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소녀 사진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사진은 꼭 SNS에 올리고 싶다면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린다면 괜찮습니다. 또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찍었는데 SNS에 올려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허락을 받고 올려야 되는 게 맞지만 연예인들은 보통 같이 포즈를 잡고 찍어줄 때 그 사람의 SNS나 블로그에 올라갈 거라고 통념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는 않아요. 다만 그 사진을 상업적인 목적, 영리적인 목적,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 친구의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편집해서 공동 채팅방에 올렸다면 이건 초상권 침해가 명확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스꽝스럽게 뭐 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초상권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깊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작권과 초상권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한다고 바른 제작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미디어 윤리 안에 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이게 좋은 영상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힘들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온라인 동영상의 허와 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이 제작자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나는 이 영상, 이 컨텐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나한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소비자 측의 질문과 제작자로서의 질문 알아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른 생산자, 슬기로운 소비자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플랫폼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인데요. 유튜브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대요. 함께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얼굴의 유튜브 제대로 알기. 교육용 영상도 많지만 걱정이 앞서요.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영상들도 많으니까요. 정말 재밌어요. 새롭고 신기한 영상이 많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건 유튜브에서 뭐든 금방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 사로잡은 갓튜브.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를 갓튜브라 부르는 이유 혹시 아시나요?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전지전능한 매체라는 의미의 갓튜브. 유튜브는 어떻게 10대 아이들에게 신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됐을까요?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약 73%. 늘어나는 공부 시간만큼 줄어드는 놀이 시간. 그런 아이들에게 유튜브라는 인터넷상의 놀이터는 즉각적인 희열을 선물합니다. 게다가 궁금증 해소가 필요한 순간 언제 어디서든 해결해주는 지식사전으로 변신하기도 하죠. 궁금증 뒤에 하는 법 단 3글자만 붙이면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2018년 초등학생 장래희망에 처음으로 등장한 유튜버. 언제든 소통할 수 있고 어디서든 배울 수 있고 누구든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양방향 소통 문화로 우리 아이를 사로잡은 유튜브. 우리 아이 발목 잡는 유튜브. 한 달
18억 명이 열광하는 세계인의 콘텐츠. 빛이 강한 만큼 그 그림자도 깊습니다.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은 아이들이 성공의 신기루를 쫓아가게 만듭니다. 유해 콘텐츠 역시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힙니다. 하루 평균 삭제되는 유해 콘텐츠는 약 9만여 건. 조회수가 곧 돈이 되는 유튜브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로 아이들의 발길을 붙잡아둡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어하는 인터넷 놀이터이자 유익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유튜브인데요. 때로는 위험하고 나쁜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읽고 쓰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온라인 동영상 리터러시입니다. 자, 뒤에 하나의 영상을 더 보면서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 동영상 리터러시가 뭔지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설명해 볼 사람. 그러면 지은이가 대답해 볼까요? 미디어에 담긴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읽고 거기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요. 맞아요.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는 왜 필요할까요? 많은 정보들 중에 뭐가 가짜인지 스스로 분별하는 힘이 필요해서요.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필요해요. 다들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정보의 의도 파악하기예요. 이 기사는 누가 만들었나요? 김 기자라는 기자가 만들었어요. 네모신문에서요. 맞아요. 이 기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해서 좋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있대요. 자세를 교정해주고 통증도 낫게 해주는 의자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은유리는 이 의자를 살 것 같나요? 네, 좋은 의자 같아요. 그럼 이 의자를 안 살 것 같다. 손. 지은이는 왜 안 살 것 같아요? 너무 동그라미 의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써놨어요. 광고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기사는 동그라미 의자에서 네모신문에 부탁해 만든 광고 기사예요.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이유로 많은 미디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미디어를 접할 때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어떤 관점에서 만들었는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알아야 정보를 판단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보의 신뢰성 판단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단순히 정보가 틀리다고 해서 가짜뉴스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가짜뉴스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고자 하는 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조회수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져요. 하지만 가짜뉴스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돼요. 그렇다면 팩트체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름만 유사한 기관이 사칭을 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을 수도 있으니까요. 누가 썼는지도요. 쓴 사람이 옛날에 어떤 글을 썼는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진이나 영상이 언제 찍혔는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찾아봐야 해요. 너무 오래되었거나 어디서 만든지 알 수 없으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 외에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서도 다루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해요. 이제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는 영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쁜 콘텐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악플이요. 불법 다운로드 받은 영상들이요.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비방이 담겨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또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선정적, 폭력적인 콘텐츠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본 적 있나요? 봤을 때의 느낌은 어땠어요? 저는 영화에서 결투 장면을 볼 때 스릴 넘치고 재밌었어요. 전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그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있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다들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네요. 이처럼 미디어를 이용할 때 사람들마다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비도덕적인 콘텐츠를 소비할 때에는 무엇보다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아까 지은이가 결투 장면을 봤을 때 스릴 넘치고 재밌다고 했죠? 미디어에서는 폭력이 멋있게 보여지고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또 은유리는 악플을 봐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했죠? 그럼 그 악플을 본 당사자는 어떨까요? 눈에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임을 잊지 말고 동조하지 않으려 해야겠죠? 우리는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소비하지 않거나 비판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특정인을 비방하고 인신공격을 하거나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함부로 올린 콘텐츠는 보지 않고요. 우리 모두 이러한 유형들의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올바르게 미디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가짜 정보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좋은 콘텐츠와 나쁜 콘텐츠를 왜 비판적 시각으로 수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의 의도를 파악하는 힘인 거고요. 팩트체크,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봐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고 영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힘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팩트체크,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거 다시 한번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 체크를 잘하기 위한 방법, 바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거죠. 이 정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누가 만들었는가. 사실 유튜브라는 채널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쌍방향 소통의 채널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누구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아닌 이런 허위 사실도 많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사실은 사실인데 이게 2년 전 내용이라면 사실 오늘날 받아들일 내용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날짜와 장소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다뤄왔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제작할 바로 크리에이터로서 콘티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저는 영상 한 번도 콘티 같은 거 없이 만들었어요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특히 좋은 프로그램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틱톡이라는 어플 같은 경우 짧은 콘텐츠 많이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친구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상물을 제작할 때 보다 그 목적에 맞게 주제가 무엇인지 그 목적에 맞게 만드시고 완성도를 높이시려면 콘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콘티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선생님 콘티가 뭐예요? 바로 콘티는 영상을 제작할 때 필요한 요소로 장면의 번호나 대사, 오디오, 그리고 액션 중에 뭐 촬영 각도의 위치, 정면에서 찍겠습니다, 옆면에서 찍겠습니다. 이때는 까만 옷을 입겠습니다, 하얀 옷을 입겠습니다. 이런 의사, 저는 안경을 쓰겠습니다. 이런 소품, 대사,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콘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화면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5분 영상 콘티 제작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영상 제목을 쓰시고 여기에는 자신의 이름을 쓰는 건데요. 그냥 땡땡이 내 이름보다는 크리에이터. 그래서 닉네임 많이 쓰죠. 요즘에 작곡가, 작사가들 보시면 뭐 윤광한 형제 뭐 이렇게 자신만의 닉네임,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처럼 여러분들의 닉네임도 만들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택하죠.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예요? 라고 알려주시면 그 주제를 선택하여 영상 제목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상 제목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라고 썼냐면 더 이상은 안 속아 가짜뉴스 구별법. 가짜뉴스 구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자신의 크리에이터 이름, 그래서 명탐정 땡땡땡 이렇게 멋지게 이름을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는요, 내가 순서대로 촬영하겠다라는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컨티 1, 이거 다 촬영하면 그 다음 거 이렇게 되는데 보통 1은 내가 영상을 만든 첫 시작 화면인 거예요. 동영상의 첫 시작 화면인 거고요. 그래서
콘티는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연필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좋고요. 여기에 비디오, 대사, 오디오, 액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적어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안녕하세요. 명탐정 000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가짜뉴스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가짜뉴스 구별법인데 이 옆에 액션, 활기차고 신나게 그리고 크리에이터를 소개한다고 하면 이제 다시 바뀌죠. 그리고 풀샷, 전체 모습으로 나오게. 그래서 제가 액션도 해요. 멋있는 모습으로 한다. 이런 것까지 써요. 한 1분 정도 소요해요. 그럼 제가 이 컨티에 맞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탐정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신나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가짜뉴스 더 이상 속지 않아요. 뭐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끔 소요시간 1분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외워야 할 그 대사까지 다 적어뒀습니다. 그 다음 2, 3, 4, 5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동영상 순서 이렇게 콘티를 만드시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제에 맞게 나는 이걸 담고 싶어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콘티를 만드는데 반드시 콘티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콘티는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연필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해야 돼요. 소비자로 컨텐츠를 소비하실 때도 내가 제작할 때도 우리가 핵심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네, 출처 확인하시라고 했죠. 이 메시지는 나의 주목을 끌기 위해 어떤 창의적인 기법을 사용했는가? 내가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볼 때 나 또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지? 그리고 이 메시지에는 어떤 가치, 라이프 스타일, 관점들이 반영이 되었거나 생략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의도인지 모르고 이런 거 봤어요. 예, 실제로 어떤 범죄에 연루되는 음란물이나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영상을 보았을 때, 저 그런 건지 모르고 봤어요. 예, 이렇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서 보시고 이 메시지는 왜 보내졌는가? 예,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요. 또 제작자로서 질문하셔야죠. 주제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만들고 있지? 주제와 상관없이 산으로 가는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내 메시지는 어떤 포맷,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찍겠다.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포맷으로 찍겠다. 아니면 내가 혼자 여행을 하면서 아니면 혼자 자전적인 일기를 쓰면서 그걸 밤에 읽어주는 영상으로 하겠다. 이런 포맷, 창의성, 어떤 기술을 사용하겠다. 무조건 나는 풀샷으로 찍을지 아니면 이렇게 줌으로 당겨서 찍을지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 내가 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피드백도 좀 보시고 내가 만든 컨텐츠는 내 자신의 가치, 나의 가치관, 내 라이프 스타일, 나의 관점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는지 나와 완전 다른 영상을 계속 제작을 한다면 그건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지면서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핵심 질문을 하면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제작을 할 때 우리는 바른 생산자, 슬기로운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세상에는 누구나 생산자,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소비자,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바른 생산자, 슬기로운 소비자가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영상을 제작하고 나만의 창의적인 내용, 다른 사람 한 포맷 그대로 따라해선 절대 좋은 생산자가 아니죠. 그리고 소통, 나에게 일방적으로 나쁜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을 보고 마음 상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댓글들, 나에게 발전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소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바른 슬기로운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로 어떤 영상들을 보고 있지? 내가 매일 게임 영상만 보나?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욕하는 것만 보고 있나? 이런 나의 소비 패턴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영상의 사실 여부는 항상 팩트 체크 하셔야죠. 가짜에 계속 노출이 되면 이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내가 가상세계에서 이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하시고 올바른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이게 진짜인가? 이게 무슨 의미지? 어떤 것이지? 라고 한 번씩 점검하면서 사용한다면 슬기로운 소비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미디어 윤리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
그 미디어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대표적인 많은 미디어 윤리 중에 우리가 생산자로서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른 제작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영상 콘텐츠의 허와 실도 살펴보고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바른 생산자와 슬기로운 소비자에 대한 핵심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바른 생산자와 바른 슬기로운 소비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쉬는 시간 잠깐 갖고 다시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 키면 말고. 자경씨. 또 안 나오네. 차홍해야 한다. 나가고 있어. 네, 지금은 쉬는 시간이고요. 곧 퀴즈를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댓글창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 답은 선착순 1명이니까 댓글창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여러분 쉬는 시간 잘 쉬셨어요? 그럼 이번 시간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 제작 시 유의해야 되는 상황으로 성인지에 관련된 거, 그리고 저작권 관련, 그리고 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를 알려드릴 거고요. 또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 시 유의사항은 특히 내 성 역할을 강조하는 등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의 영상들을 보시면 아빠는 회사를 다녀오고 엄마는 앞치마를 입고 설거지하는 모습 등 이런 성 고정관념을 갖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의 특징은 이해하되 똑같이 소중하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에서 가져가는 그런 성평등한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성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성인지가 정확하게 뭐예요?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성인지 감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말을 다시 하는 우리 연예인의 그 기사를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좀 더 딸 같은 아들이 하다가, 딸 같은 아들. 딸은 엄마에게 좀 더 친절한다거나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는 거를 알고, 잠깐, 이건 편견이야.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라고 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랑 조금 더 친구처럼 지내면서 조금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손동표 군이 내가 성인지 감수성을 스스로 인식했던 것처럼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남녀의 다름에는 서로 인지는 하지만 우리가 거기 성차별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남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차별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나라 공익광고,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공익광고 불과 몇 년 전 2019년도 기사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공익광고 속에 남녀 성차별적인 그런 고정관념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보시면 집안일하는 여자가 그렇게 나타나는 광고가 25편, 그리고 남성은 7편. 굉장히 비율적으로 남자는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육아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사회가 변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보면 거의 부모님이 맞벌이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변하는데 일하는 사람은 남성.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남성이 272건, 여성이 124건.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이렇게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성차별적인 요소. 회의를 진행하는데 업무를 지시하고 조직의 상급자는 남성. 그거를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것들은 여성으로 표시되는 것들도 많고요. 또 여자들은 마치 할 일이 없어서 집안에 있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특히 문화생활 중에서도 소비하고 쇼핑하고 여행하는 모습으로 그 광고에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회의나 이런 장면에서 설명하는 사람 주로 남성, 그걸 받고 교육을 받는 수동적인 모습은 여성. 그렇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영상 속에 성차별 광고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영상들은요, 공공기관의 영상물이어서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일부러 URL 링크 타고 들어가는 것들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미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미 그런 영상이나 자료에도 하나하나 슬라이드마다 출처들을 다 밝혔어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출처를 따로 쓰지 않은 게 이게 바로 출처죠. 네, 출처라고 제가 2글자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 캠페인 천만의 말씀 편이고요. 이건 제가 따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게 아니라 링크 타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밑에다가 출처 뭐뭐뭐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영상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능이 좋아야죠. 소문나면 무섭거든요. 예뻐야죠. 디자인이 나쁘면 거두어도 안 보니까요. 빨라야죠. 해외 직구는 속도가 생명이에요. 세일이죠. 팍팍 할인해드려야 좋아하세요. 그 천만의 말씀은 안전이 기본이라는 것. 제품의 철저한 안전 인증, 위의 제품의 사보조사와 리콜로 제품 안전 올바르게. 함께 사는 대한민국, 함께하는 제품 안전. 네, 여러분 들으셨나요? 대사를 남성은 제품의 성능이 좋아야죠 라고 성능을 중시했는데 여성은 디자인이 예뻐야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기능적인 거, 성능적인 건 남성들이 그리고 디자인이 예뻐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여성들이 성차별적인 광고 사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또 성차별 광고 사례 보여드릴게요. 중장년이 일어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일어선다는 것이기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당신의 능력과 동행합니다. 1:1 맞춤 재취업 컨설팅으로 더 큰 자신감을, 재취업 창업기업으로 또 다른 도전을, 구인구직 알선 서비스로 새로운 희망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중장년에 일자리 창조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익광고에서 경제 주체로서 남성상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중장년이 일어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중장기 일자리 능력센터 당신의 능력과 동행합니다. 사실 경제 주체는 남성만이 아니죠. 남성,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차별 광고의 사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넓어지면서 최근 만들어진 광고에는 성평등 광고도 있습니다. 자, 성평등 광고 사례. 농림축산부 식품부의 농업의 미래 캠페인이라는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가슴마크를 아는가? 터져나오는 3,000마력의 굉음.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울부짖어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이 길의 끝이 라이딩의 끝. I'm here. 난 즐기면서 가꾸면서 쉬면서 농업이 미래로 갑니다. 그 안에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네, 청년 농부 영상이었죠. 보시면 커스텀 바이크를 타고 오는 여성의 모습이 나오고요. 농업이 아직도 올드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남성, 여성, 노년 중심의, 주로 예전의 농사는 남성 중심이었고 노년 중심이었는데 그 틀을 깨는 영상으로서 성평등 광고의 사례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단독으로 비추고 농업이나 노동이 여성에게도 부여되는 기존의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는 아주 좋은 공익 광고였습니다. 자, 성평등 광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특별합니다. 수학은 못해도 컴퓨터를 잘하는 아이, 발명품을합시고 뚝딱 물건을 만드는 아이. 이렇게 특별한 아이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도록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하고 잘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도록 대한민국의 교육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 교육을 통해 키워가는 아이들의 행복한 꿈,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입니다. 이 캠페인은 KBS와 교육부가 함께합니다. 네, 이건 교육부 영상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교복을 입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모든 아이들은 특별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학생, 동물을 돌보는 학생, 영상을 편집하는 학생, 그림을 그려서 자랑하는 학생, 다양한 모습으로 공익광고에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여학생들은 요리나 음악, 항공기 승무원의 복장으로 교육부 광고가 나왔다면 지금은 이렇게 탈피해서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다양한 직업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오시나요? 아, 어떤 것들이 성평등 광고구나. 성고정 역할로 만드는 영상들은 내가 좀 피해야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작권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저작권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 영상들은 실제로 콘텐츠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또한 공공저작물 아니면 무료로 저작권이 없는 그런 영상이나 콘텐츠들을 상업저작물로 활용하시는 것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 그러면 저작권료가 없는 그런 저작물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계속 말씀드렸던 공공저작물인데요. 이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요 아래 보시면 참고 공공누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링크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잠시 설명하고 저희 함께 링크 타고 들어가서 이 사이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공공누리 보시면 공공누리에 들어가면 글꼴, 폰트, 이미지, 영상, 소리, 3D, 어문 저작물, 키워드 저작물, 큐레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실 거, 제1유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운로드 가능한 공공 저작물의 목록도 좀 살펴보시고 어떻게 다운받는지 그 기능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배워두시고요. 그리고 저작물 유형에 대한 것도 알고 그리고 내가 그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하는 게 권리이고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 주의해야 되는 유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누리에 저작물의 유형이 있는데요. 모두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되는 저작물은 제1유형인지가 필요한데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한다는 글이에요. 그래서 한글이나 영문이나 한영, 혼영 모두인데 이걸 모두 자유이용 허락했을 때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1유형은 바로 출처만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모두 사용해요. 여러분이 공공누리에 있는 저작물을 이용해서 2차로 변형도 가능하고요. 그걸 가지고 광고가 붙어서 수익금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영상을 판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제1유형입니다. 제2유형은요. 상업적인 이용은 안 돼요 라는 뜻인 거고요. 제3유형은 변경 안 돼요. 이거 그대로 사용하세요. 예, 보통 공공기관에서 바로, 이거 공공누리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 3유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1교시에 사용했던 것들이 변형은 안 되지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은 가능하게.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회원가입조차도 필요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열어놓은 경우들이 많고요. 제 4유형은 상업적인 이용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돼요. 예, 출처 표시하고 그냥 사용만 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놔두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영상을 제작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1유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가지고 새롭게 제2의 창작물, 저작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자, 공공누리에서 그래서 이 제1유형 출처 표시해야 되고 이렇게 출처 표시는 이런 그림이다 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픈, 이게 바로 이게 이렇게 그냥 자유 이용을 허락합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공누리, 우리가 공공누리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든 곳에서 이용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작물로 변경해서 2차 저작물로 변경해서 나의 상업적인 이용, 영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단 의무가 생기죠. 출처 표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작성 연도, 해당 기관명, 제가 어디에서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이런 것들이 기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유튜브 보시면 출처나 이런 것들 매우 자세히 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배워가시면 되고요. 다만 아무리 공공누리에서 받은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이용 제한이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개인정보, 신용정보, 그리고 군사기밀이나 제3자의 저작권이 있는 정보, 그리고 기타 법령에 따라 이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용 제한이 된 정보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공공누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공공누리, 여러분들은 그냥 포털에서 공공누리 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제 사진은 지우고 공공누리를 타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용할 곳은 여기 공유마당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공유마당을 클릭하시면 아까 설명드린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뭐 책이나 이런 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료 폰트, 그리고 기타, 주제별 컨텐츠 모두 사용 가능해요. 하나씩 볼까요? 이렇게 오시면 이미지, 저 학사모, 이런 감자맨, 이런 과일, 이런 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예, 여기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미지 올라왔지요? 제가 이렇게 아래 표시 쫙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는 겁니다. 자,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영상이에요, 다. 네. 애국가 배경 영상, 뭐 제작 과정 영상, 뭐 이렇게 아니면 저는 뭐 늘품 건강체조 영상 이런 거 사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고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개수가 많은데 24개씩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보시기 힘드시면 주제어 넣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것들 하겠다. 뭐 학교, 친구 이렇게 조회하시면 돼요. 제가 친구 한번 해볼까요? 친구와 관련된 영상물 이렇게 뜨네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클릭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 네, 우리가 영상 제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음악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음악 해서 이렇게 내려받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르에 따라 뭐 밝은 음악, 경쾌한 음악 아니면 요 장르에 따라서 뭐 펑키 음악, 재즈 음악, 락 뭐 이런 효과음들도 있어요. 네, 제가 제2창작물을 하는데 이런 효과음 필요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악기별의 소리들도 있고요. 템포에 따라서 좀 빠른 템포, 느린 템포 이렇게 컨텐츠별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문 저작물 뭐예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바로 이런 소설이나 아니면 뭐 그 비소설 이런 비문학 종류 뭐 이런 것들 운수 좋은 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폰트 우리 PPT 만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폰트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인기 폰트 뭐 공공 안심 폰트, 일반 민간 폰트, 민간 무료 폰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민간 폰트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만 주의하실 것들은 그런 민간 폰트들은 개인이 사용할 때만 무료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걸 사용했는데 우리 회사 홍보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개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 회사가 사용한 거라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무료 폰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될 경우가 많고요. 이 공유 마당에 있는 폰트들은 여러분이 제2차 저작물로 영리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시냐면 뭐 이런 글씨체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별 컨텐츠. 그래서 제가 주제별로 찾아요. 특히 이런 아이콘 같은 경우 우리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저는 원격 교육 이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원격 교육과 관련된 이런 이미지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주제별로 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다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저작권과 관련해서 자유 이용 허락 표시된 저작물을 사용하시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자유 이용 허락 표시란 무엇이냐? 바로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CL이라고 하는데 자유 이용 허락 표시예요. 그래서 이 자유 이용 허락은 6개의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작권 정보를 표시해도 되느냐, 비영리냐, 변경은 안 되느냐, 동일 조건으로 변경을 허락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6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저작권 표시만 하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CC, BY 이렇게 사용하고요. 이거는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되 비영리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되 변경은 안 된다. 얘는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고 동일한 조건에서는 변경을 허락한다. 뭐 함부로 막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요 정도는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 앞뒤만 자르고 쓸게요. 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조건 변경 허락이고요.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일 조건 변경 허락한다. 차이가 뭐예요? 얘는 이렇게 만들어서 영리적인 목적, 돈을 벌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돈 벌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6번째, 저작권 정보 표시하죠. 영리적이면 안 돼요. 비영리, 변경도 안 돼요. 얘는 저작권 표시를 하고 그대로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이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걱정하셨던 것들을 이제는 이런 기준점들을 아셨으니까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공유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이미지와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작권 없는 이미지 셔터스톡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하고 그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놓고 이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돼요. 여기는 저작권 없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지만 영상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다만 회원 가입을 해야만 돼요. 여기도 같이 들어가 볼게요. 네, 이게 셔터스톡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미지 여기에서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미지 지금 왔는데 지금 요즘에 뭐 이런 벡터, 일러스트 이런 것들이 유행인가 봐요. 이렇게 막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필요해요 하면 이미지 클릭해서 여기에서 내려받기 모습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동영상. 네, 동영상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건 회원 가입 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음악도 있고요. 또 다양한 이렇게 PPT 저처럼 만드는 사람들은 템플릿 많이 사용하죠. 예, 그래서 이런 음악들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템플릿 이런 템플릿, 이런 배경으로 제가 PPT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니면 제가 동영상 맨 앞에 썸네일을 이런 걸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템플릿들도 있습니다.
또 3D 모델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도 있어요. 또 저작권 없는 영상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입니다. 바로 커버인데요. 여기도 원하는 이미지 검색하고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놓고 우측 하단을 눌러서 화살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돼요. 앞에 것과 똑같아요. 자, 바로 들어오시면 커버 들어왔고요. 네, 이게 저희 회사 컴퓨터라서 한글로 안 나오는데 번역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네, 영어에서 번역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한글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영상을 사용할지 여기다 검색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해변, 휴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냥 치지 않고 여기 있는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해변이 나와요. 이런 동영상을 앞에 놓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자연, 사람, 적합성 뭐 이렇게 콘텐츠별로 구별해 놓았으니까 필요한 것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pixels.com. 그래서 가운데 동영상 놓고 원하는 영상을 검색하고 마우스 위치에서 미리 보기 그래서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픽사베이 이미지 다운로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PPT나 뭐 이렇게 강의 영상들 보시면 사진 자료, 이미지 자료, 픽사베이 많이 나와요. 왜 여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선호하냐면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얘는 지금 링크 타고 들어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주소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 검색 영상 위에 마우스 위치에서 미리 보기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악. 여긴 또 이제 밴 사운드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픽사베이가 이미지가 엄청 많은 것처럼 이 밴 사운드는 또 그 BGM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우리 또 한글로 보시는 게 좀 편하죠. 네, 번역으로 바꿔주시면 한글로 되고요. 그래서 모든 음악이 다 나와 있어요. 우쿨렐레 뭐 이렇게 하고 어쿠스틱, 포크 아니면 영화 음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영상들 사용해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 굉장히 많이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작권으로부터 이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를 아신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수업했던 거 앞에 1차식, 그 다음에 지금 한 2차식까지 총 정리하는 가이드라인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작권, 초상권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소중히 해주시고요. 성평등한 컨텐츠로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씩 다시 살펴보시자면 영상 제작 시 영상 제작 시 저작권 가이드라인인데요. 특히 출처 표시는 기본이다. 출처 표시 계속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CCL 나왔을 때도 출처 표시는 항상 들어있었어요. 그 6가지 유형에서도. 그래서 출처 표시는 기본. 그리고 오래된 저작물도 사실은 사용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오래됐다고 여러분 기준에서 이거 나 어릴 때도 있던 노래인데 옛날에도 들었던 노래인데 옛날에도 있던 영상인데 라고 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저작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작자 생존 기간 플러스 사망 후 70년이기 때문에 오래된 저작물도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특히 상업적인 용도의 동영상 제작 시에는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요즘에 이렇게 나오면 뒤에 막 물을 전시해 놓는다든가 특히 드라마 마지막 편에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뭐 햄버거를 먹는다거나 뭐 빙수를 먹는다거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접 홍보하는 것도 상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런 것들이 간접 효과로 나와서 거기에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상업적인 용도, 영리적인 목적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 사용할 때는 특히 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아이디어나 단순한 사실,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입니다. 이런 기사 보면 다 똑같은 기사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 똑같은 걸 인용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저작권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나 단순한 사실과 같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히 헌법이나 법률, 조약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사실과 같은 것들로 보시면 돼요. 또 뭐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정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만든 그 저널이나 아니면 웹진으로 하죠. 요즘에는 이렇게 미디어로 만드는 웹진, 웹 잡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여러분이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또 이용 허락 후에 사용 가능한 것들 있죠. 바로 CC에 자유이용 허락 표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저작물에 CC는 다 붙었죠. 그래서 내가 저작권을 표시하는 거. 예. 우리가 저작 출처 표시는 기본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출처 표시는 반드시 하시고 또 안심할 수 있는 컨텐츠 공공유리에서 사용하시고요. 특히 오픈 라이선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 이용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게 개인의 컨텐츠라 할지라도 이용 허락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이거 좀 사용해도 될까요? 초상권도 마찬가지고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걸 제작하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댓글을 남기면 피드백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저작권 침해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그 가이드라인에 선이 명확하게 생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마음대로 퍼서 내 영상에 만들거나 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옮기는 거 저작권 침해예요. 인터넷에 떠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제작해서 누군가의 저작권에 살아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저작권 등록해야 저작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만든 고유의 창작물이라는 걸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창작물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저작권은 발생한다고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개인이 직접 만든 이미지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미 수정하는 거. 누가 이 물병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제 거에 갖다가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찍은 건데, 예. 또한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 집에 있는 거, 우리 가게에 있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또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하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다운로드 받은 음악이라 할지라도 공개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저작권을 낸 거다. 다운로드 받을 때는. 나 혼자 들으셔야 된다. 저희 집에 사람 놀러 오면 그때마다 저작권료를 또 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개인의 공간이고 개인의 영역이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친구랑 같이 이어폰으로 듣는 건 괜찮아요. 다만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인 거고요.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안 되죠. 예. 사실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복사해서 쓰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위배가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학생이 책을 안 가져와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복사하는 경우는 통념상 괜찮게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네. 근데 문제집 한 권 사서 학교 예산 아끼려고 우리 센터 예산 아끼려고 30명이 다 복사해서 사용해야 된다? 저작권 위반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이나 애니메이션 등 영상, 이미지를 캡처해서 올리는 거 저작권 위반이죠. 선생님 이거 웹툰 아니면 영상 아니면 드라마, 아니면 예능 이거 보고 후기로 막 올리잖아요. 네, 그들의 컨텐츠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내가 그걸 캡처해서 나의 사적인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배포 금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굳이 그런 기사나 컨텐츠를 사용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또한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상업적인 용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데요. 신종 사기라고 하기도 뭐한데 아무튼 저작권을 걸고 그 영업
전략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료 폰트입니다 해서 막 배포를 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료 폰트로 내가 우리 회사의 홍보 마케팅에서 뭔가를 만들어요. 그럼 이거 너는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한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본대요. 사설기관이라서.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예쁜 폰트 무료로 받았다가 그걸로 가정통신문을 내보냈어요. 그 선생님 가정통신문 내보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저작권법 위반이다. 너희 원을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이 저작권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폰트 하나에 우리가 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너희 모두가 사용하는 기관으로 사야 되니까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작권을 판매하는 신종 어떻게 보면 영업 전략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단 저작권을 위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에 우리가 말려드는 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 작성할 때 우리가 콘티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밑에 컨텐츠로 글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썸네일을 만들어서 영상의 제목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이 쓴 글들을 가지고 와서 내 이야기 한두 줄만 써서 이렇게 텍스트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들은 안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허락해서 가지고 왔다면 원문 그대로 가져와서 어디에서 가져왔다고 출처를 밝히셔야 하고요. 사진과 이미지는 되도록이면 직접 찍고 만든 것으로 사용하는 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제목은 간결하게 이래서 이래하여 이리하여 이렇게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거는 우리가 요 A의 내용인데 마치 사람들이 좋아하는 B 내용인 것처럼 낚시로 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긴 문장은 피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로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저작권과 함께 초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바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이나 아니면 다른 신체의 모습들, 이거를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반드시 허락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이미 허락받은 오래된 저작물일지라도 내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상업적 용도라면 특히나 동영상 제작 시 주의하셔야 돼요. 똑같은 초상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연예인 같은 경우 그냥 다른 데서 출근길 사진 아니면 잡지에 나온 사진 아니면 나랑 같이 찍은 사진을 마치 우리 가게, 우리 회사에 왔었던 것처럼 그렇게 브로셔로 만들고 막 해서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들어있어서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개인정보는 소중히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여러분이 만드는 컨텐츠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내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이런 개인정보도 안 돼요. 또한 학교 이름이나 성적, 자격증들도 개인정보이고요. 만약에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를 드러내게 하시려면 이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이런 것들은 또 지우고 하셔야 돼요. 가끔 저 어느 학교에 합격했어요 라고 하실 때 내 건지 증명하기 위해서 이름 정도는 게시하시되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들은 삭제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느 동네에 딸 넷 있는 집에 둘째 딸인데 이번에 무슨 대학을 간 아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모으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저 서울역에 있는 이건 아니지만 우리 동네의 이야기여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또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제작물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힘써 주셔야 돼요.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영상을 만드는 게 사실은 성평등이에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인체 구조상 달라요. 네, 똑같으니까 우리 똑같이 무게 들고 하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억지인 거고요. 서로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인격적으로 동등한 인간인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양성평등을 나타낼 수 있게 만드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만드는 영상에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 영상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라면 이래야 돼. 남자라면 울면 안 돼. 여자라면 뭐 나긋나긋해야 돼. 이런 어휘나 이런 모습으로 영상을 만들지 않아서 건강하고 누구나 보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영상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오히려 생겨요. 여러분이 만든 영상으로 인해서 이런 성 고정관념이 잘못 이렇게 노출되지 않게 여러분이 주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아주 지혜로운 생산자가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좀 긴 시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만드셨을 때 나 스스로도 목적에 맞게 잘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든 영상물이 어떤 법적 제재를 받는 저작권이나 초상권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영상으로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제작자가 되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